11대 4 이번 730 재보선에서 여야가 거둔 의석수죠. 숫자만 봐도 야권의 완패지만 내용은 더 아픕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까지 내주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됐는데요. 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빼고 모든 걸 바꿔야 한다 하는 소리가 지금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략공천 비판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젊은 초선 의원이자 원내 부대표이신 김광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자, 지난 6월 9일 날 저희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거물들이 꼭 재보선에 동원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맞는 것인지 재고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 주셨었잖아요. 예. 지금 선거 직후에 전략공천 후폭풍이 빚은 참사다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뭐 영향을 미친 거 분명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예견을 하신 건가요? 뭐 예견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부터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최문순 지사라든가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이슈나 아젠다를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말 생활 밀착형의 민생 문제 그리고 정치가 삶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으로 진보의 모습들이 그렇게 혁신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정당들이 그리고 그런 후보들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전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선거라는 것을 중앙당에서는 전체적인 판세로 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아젠다를 세팅하는데 그래서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 얘기를 했고 우리 당은 무능 정부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는 거고 총선이나 대선처럼 전국의 판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새누리당은 지역 밀착형 후보를 중심으로 냈고 우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혹은 전략공천의 형식을 빌어서 신인들이 이렇게 좀 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재보선은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 밀착형 행사가 훨씬 또 유리할 수가 있었는데 거물을 투입해서 이겨보겠다는 생각. 이게 처음부터 좀 전략이 잘못된 거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아요. 예, 거물을 택해도 좀 지역에 맞는 거물이 오셨으면 조금 더 나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에 맞는 인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인사는 예를 들어 지역 출신 중에 거물일 수도 있고 혹은 중앙의 거물인데 이제 지역에 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의 좀 전체적인 특징은 각각의 지역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앙에서의 결정들이 뭐 저희 당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결정들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투표를 하는 국민들, 그 지역구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의사가 너무 못 읽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의 바닥의 민심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때 한번 실제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정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더구나 이 꽂아놓기식으로 어떤 공천이 전략공천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후폭풍으로 표심이 이동한 것도 분명해 보이네요. 예. 뭐 당장 투표율만 봐도 그렇게 어떤 표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광주 광산을 같은 경우가 15%도 채 되지 않게 나왔죠. 보궐선거 순천 같은 경우 51%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인 것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의 선거 투표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저 선거에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지 않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김 의원님이 전남 순천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아픈 부분이 또 이 전남 순천의 곡성, 순천과 곡성 텃밭을 잃은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런 결과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투표소에 들어가서의 민심은 조금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 또한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다고요? 사실 순천이라고 하는 곳이 문재인 후보를 90% 이상을 지지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러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통합진보당이 재선을 했었고 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3번이 무소속 후보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를 찍는 것에 대해서의 부담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호남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없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찍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었는데 예. 10명을 만나면 7, 8명은 이정현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쉽지 않은 목소리인데 예. 이번에는 5명 이상, 10명 중에 5명 이상의 사람들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좀 표명하기도 했었고 예.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읽혔는데 조금 대책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 정서를 조금 더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거가 민심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결국 조직도 가동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정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뭐 예산 폭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원샷으로만 뽑아달라. 2년 임기만 대통령 임기랑 같이 하겠다. 지금 이 공약을 냈기 때문에 다음 정치를 지망하는 분들이 지역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가본 후보보다는 이정현 후보가 되는 것이 자기네들의 차기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좀 가동이 많이 저쪽으로 이정현 후보 쪽으로 돼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부분에 차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직도 좀 흔들흔들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순천 지역에 실제로 내려가 보니 이미 초기반부터 이정현 의원 바람이 거셌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지도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뭐 지도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캠프에서도 조금 더 뭐 선거가 결국은 일종의 이벤트도 좀 있고 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실함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나고 나서의 판단이 뭐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뭐 쇼라고도 뭐 비난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짧은 바지도 입고 나오고 티셔츠도 입고 나오고 뭐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당 도움 없이 자전거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유세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얼굴이 까맣게 타는 것도 뭐 기사에 나올 정도로 정말 절실하게 한 번만 도와달라 하는 모습들이 그것이 진정성의 모습으로 보여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면 지도부에서도 아주 뼈아픈 지금 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가 꾸려졌는데 아마 대표에 대한 원인 진단은 의원님과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보면 지금 연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자, 쇄신과 변화를 다짐했는데 계속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남아있을 뼈도 없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결국은 어제도 뭐 저희가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의 불안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의 불안이요? 공천의 룰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 경력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당이 벌써 3번째인가 4번째고 대표만 7번째시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결국은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새로 당을 만들어 버리거나 대표가 바뀌면서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당원 당규를 만들고 이번만 한시적이라고 말하면서 또 새로운 한시적인 것들만을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의 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때 가서 다시 그거에 맞는 혹은 그때의 지도부들이 원하는 공천의 룰 이런 것들이 세팅되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항상 흔들리고 예. 제도의 불신들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뭘로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혁신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의 개파의 대표성이 좀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또 큰 틀에 있어서의 일들만 좀 봐주시고 40대 기술원이라든가 조금 새로운 혁신의 기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물 위주의 모습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 당이 사실은 통합이 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도 없고 지역위원장도 하나도 선출하지 못하고 그냥 당대표와 최고위원만으로 운영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의 기본적인 공조직을 좀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내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의 룰의 세팅을 지금 좀 미리 한 1년 선거 1년 전쯤에는 확정을 짓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변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 내의 단일한 의사와 표시와 이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정상화가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또 그걸 위해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또 당의 공조직도 가동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네요. 예. 예. 지금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언제냐도 관건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지금은 현재는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금, 토, 일 해서 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그 초선부터 시작해서 다선 의원까지 전체 다 이제 금, 토, 일 모임을 갖고 오후 월요일 날 2시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2시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을 통해서 조기 전대냐 아니냐의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혁신 비대위를 좀 강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혁신 비대위보다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불안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좀 개파가 복잡해서 말이죠. 예. 당분간 좀 구심점 없이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라. 예. 자, 저희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혁신을 해 나갈지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